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저는 현재 토요일 오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만들어 주었어요. 자, 금요일날 5.5%나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종목들이 특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도 섹터라는 종목들이 있죠. 뭐 보통 AI나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섹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AI나 뭐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이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종목들이 엄청 막 크게 간 건 아니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었지만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이틀 연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적으로 조정도 많이 없었고 고점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기술 같은 원전 종목들도 거의 뭐 2배 반, 3배 가까운 종목들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원전은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나오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고 우리 기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흐름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의 변화에 따른 원전 섹터에 올 수 있는 움직임, 변화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지수, 전체적인 지수 시황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떤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뉴스들 소개시켜 드리는 것까지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엄청나게 중요할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앞으로 더 큰 상승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다가 다 같이 우리 기술 2만원까지 가져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기술 주주님들 전부 다 화이팅하고 더 큰 상승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다 같이 2만원이라고 한번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4,425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의 장대 양봉이었죠. 이날의 장대 양봉 종가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이러한 흐름이 왜 좋냐면 지수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천 종목이나 하락을 했고 많은 원전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고, 원전주 중에서 상승을 한 종목은 딱 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였다. 나머지 종목들은 같은 원전주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해체,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전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 원전 해체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목요일날 원전 해체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부분 때문에 재료적인 관점에서 원전 해체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주고 있는 사이에 우리 기술이 이렇게 전체 원전에서 대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다시 해주었고요. 프로그램이 무려 300만 주나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일별로 봐도 3일 연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3일 동안 약 410만 주 정도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해주었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모두 다 3일 연속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만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최고가였던 7년 전 고가였죠. 3,895원. 이 자리를 이날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었죠. 이날과 이날 한번 꼬리를 터치하고 돌파 신용했다가 돌파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를 해주고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해주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실제로 3,895원을 돌파하고서 현재 자리가 지금 약 14% 정도
상승밖에 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기술이 1450원에서 4760원까지 바닥 구간 대비해서 약 320% 정도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7년 전에 매물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14% 15% 구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력들이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고작 요거 먹자고 여기에서 다 던지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흡수했던 이 매물을 드디어 이제 완전 시대가 맞았죠. 시대가 맞고 차트가 맞고 흐름이 좋은 이런 상황에서 한참을 더 가야겠죠. 그러려면 지금보다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해야 되고, 최근에 4,760원까지 갔었고 이 자리가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무려 5%나 급등을 하면서 이 자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 돌파 트라이가 나온다고 하면 5,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는 5,000원만 보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원이 한 호가라도 깨지면 버리고 5,000원 다시 돌파를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기술의 차트와 관점, 그리고 수급,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차트를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제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기술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잠시만 영상을 좀 틀어봐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6월 15일 날 찍었던 영상이고, 제가 이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왕이 될 상이다. 원전, 대북, 방산, 식량, 전쟁, 강한 건 다 갖췄다. 나한텐 전쟁도 호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잠시만 틀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라인을 다 그렸고요.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과거를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수급과 함께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자, 올렸던 수급이 거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내려올 때 엄청나게 커다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땠죠? 엄청나게 작죠. 올렸던 거래량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약 40% 30%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이때 첫 번째 커다란 장대 음봉 자리도 이때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았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첫 번째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은 자, 위로 올렸던 세력들은 완전한 이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가를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시켰냐? 그동안 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동안 먼저 원래 대장주였던 한전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자, 이날의 지금 윗꼬리, 이날의 윗꼬리 두 개를 설명드렸던 그런 영상이고, 제가 이날 자, 왕이 될 거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목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 기술과 원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글로벌 시황 전체와 우리나라 지수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과 어떤 기회와 어떤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뉴스들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시황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찍었던 영상 잠깐 한 10초 정도만 더 틀어봐 드리고 이 시황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찍었던 영상이죠. 6월 27일. 자, 틀어보겠습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를 한번 보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존스를 보면 어제 굉장히 좋은 양봉 차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저께 굉장히 애매한 차트였지만 저는 이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 요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틀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사상 신고가까지 써주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한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247 종목이 상승을 했고 661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 자, 450 종목이 상승하고 1184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꽤 많은 반등이 나오긴 했네요. 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지수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건 코스피 종합 차트고요. 여기까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정이 없이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틀 연속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주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가는 시기가 있어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커플링을 한번 어긋나 버렸을 때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외 지수와 상관없이 해외 시장은 지금 자, 어떤 악재도 없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란도 완전한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 전부 다 자, 미국으로 짐 싸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악재가 전혀 없어요. 그럼 미국은 계속적으로 가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쓴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위로 얼만큼 가든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과거를 좀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최고가가 3,316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가야 될 자리가 이만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고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자, 이날 어제였죠. 어제 1.5% 정도 하락이 나왔었어요. 1.2%.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11선은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날 1.2% 정도 빠졌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지수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 생각대로 자, 0.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0.77%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관점은 미국이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그제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여기 이렇게 갭자리도 있고 11선과는 이격도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 번쯤은 더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최소한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이 꼬리 구간 이탈하지 않고 횡보나 양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미국처럼 따라가면서 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0.7%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0.8%였죠.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장을 했던 우리 기술, 자, 엄청나게 지수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5.5% 그리고 대장, 모든 조건이 지수의 악영향만 없다고 하면, 엄청난 폭락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원전 해체주 말씀드렸죠. 원전 해체주 쪽에서 수급이 이제는 여긴 끝난 거예요. 여긴 들어가시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자, 물론 테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로 갔던 돈이 다시 한번 원전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미 원전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자, AI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네이버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커다란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조정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I도 여기에서 많은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이 수급을 보면 다시 위로 향할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될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 많이 밀어준다고 하면 다시 위로 갈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빠르게 위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횡보나 약간의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다고 하면 이러한 시기 동안 다시 한번 원전 쪽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인보우를 보면 3일 동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시 다 뺐죠. 그리고 로봇 대장주 하이젠 RL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최고점 트라이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이 엄청나게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다시 다 뺐습니다. 로봇 부대장 클로봇. 자, 이 종목도 자,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모습이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다 뺐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로 올렸다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모두 다 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는 추가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아닐까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AI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게 만약에 마지막 개미 털기가 아니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돈도 전부 다 다시 한번 원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섹터들로 분산이 됐던 이 많은 돈들이 다시 한번 모조리 이 원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 있고 그런 차트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관점이나 수급적인 관점 모두 다 너무나 좋은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시면 안 돼요. 전체 시대적인 흐름과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는 에너지, AI 때문에 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뉴스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 원자력 발전 4배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100기가와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400기가와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원전 시장이 2천조 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4배를 늘린대요. 거기다가 지금 유럽이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죠. 그럼 시장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4월보다 4배나 더 커져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자, 그리고 KB 운용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순자선 2천억 돌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TF라는 게 있어요. 자,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기는 펀드 아시죠? 대신 운용해 주는 거. 자, 원자력 펀드 수익률이 무려 5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2차 전지가 2년 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저점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무려 400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ETF라는 게 2차 전지 ETF라는 게 이때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돈이 몰리고 시장 관심이 쏠리고 그러면서 박순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광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원자력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ETF가 엄청나게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우리기술이나 두산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거라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원전 수주 기대감에 목표가 8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두산을 2만원대 영상 찍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누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증권사라는 애들이 업이 그런 업이기 때문에 계속 목표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증권사라는 업은 내가 어떠한 주가 예측을 해서 그거를 맞춤으로써 신뢰를 쌓아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요거를 운용을 하는 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그러면 운영에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투자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기들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 투자를 하건 그거는 얘들 마음이에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 차액과 그리고 수수료를 먹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 투자금을 얘들한테 맡기기 위해선 주가 예측을 한 게 맞아줘야지 이 증권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2만원일 때, 두산이 2만원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증권사 목표가가 34,000원이었어요. 이거 계속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34,000원이 4만원이 됐고요. 이게 44,000원이 됐고요. 이게 55,000원이 됐고요. 이게 75,000원이 됐고요. 이게 8만원이 됐고요. 이게 현재 최종적으로 8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이런 목표가들 다 맞아 들어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의 과거 차트,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 가격대를 여기 다 그어놨죠.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34,000원, 4만원, 44,000원, 55,000원, 75,000원 다 그어놨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34,000원짜리 누가 봐도 지지와 저항 자리죠. 그리고 여기 44,000원짜리 지금 이 자리 딱 봐도 지지 저항 자리죠. 44,000원짜리 딱 봐도 이 자리 지지 저항 자리죠. 55,000원짜리 딱 봐도 자, 이 자리 딱 보시면 지지 저항 자리죠. 그쵸? 그리고 75,000원짜리 딱 봐도 지지 저항 자리죠. 이렇게 증권사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저항 자리를 얘들은 목표가로 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무조건 그 위로 올라간다고 보고요.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뉴스가 계속적으로 원전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뉴스를 내놓고 있죠. 미국 4배 그리고 유럽 신재생 에너지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복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사우디 등등 많은 국가들이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자, 가스터빈도 있고 수수도 있고 담수화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방산하고 있죠. 방산, 그쵸? 그리고 대복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업을 하고 있어요. 그 플랫폼이 뭐냐면 철도 플랫폼이에요. 자,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죠. 그럼 식량 관련된 거 전쟁도 호재라고 하는 게 스마트팜과 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호재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전쟁 시기에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우리 기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총이 가볍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죠. 풍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두산과 우리 기술은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가 원하고 끼가 있는 종목들만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부터 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매도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 4,760원이나 5,000원까지 트라이 하는지 요 모습을 기대하면서 적절한 대응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더 큰 수익,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만원, 2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월봉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과거지만, 과거고 뭐 그동안 뭐 유상증자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차트적으로는 11만 8천원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5,000원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자, 만원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2만원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날아가 준다고 하면 우리 기술도 충분히
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바닥 대비해서 너무 높고 우리 기술의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유상증자 같은 이런 악재가 터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차트적인 관점만 봤을 때, 시대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절대로 이 2만원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코인을 보면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날아가면 그 뒤로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가죠.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우리 기술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산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기술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두산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기술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정말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두산도 좋게 보고 있어요. 두산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돌파하거나 8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두 개 종목을 같이 나란히 보시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그림이 월요일날 나올 수 있을지 요것만 잘 보시면서 최대한 수익을 잘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주말 잘 쉬고 월요일날 화이팅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